안녕하세요. 배우 최정윤입니다. 불안한 노후에 대비해서 공인중개사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사실 연예인들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사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랜드프로를 통해서 이번에 공인중개사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은 물론 창업까지 도와준다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인데요. 랜드프로에서 함께 공부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 저와 함께 도전해보세요.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일단 본격적인 수업 들어가기 앞서서 시간표 좀 변경이 있어서 그거 좀 알려드리고 들어갈게요. 7월 달에 7월 16일 이때가 목요일이거든요. 목요일. 원래는 7월 16일 목요일이 민법 이제 3회차 문제풀이 과정 3회차 수업인데 요거를 좀 이렇게 시간표를 좀 변경을 하려고 해요. 요거를 8월 3일이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 네, 요때로 이제 좀 변경된다는 거 좀 미리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월 16일을 건너뛰고 여기를 건너뛰고 그 이후는 목요일에 계속 수업이 진행이 되다가 요때 월요일 요때가 이제 추가된다는 거. 추가. 요건 빠지고요.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됩니다. 네? 7월 16일이요? 네, 7월 16일 휴학인 거죠. 네, 요때 수업 안 하고 대신에 요때 이제 수업이 추가된다. 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그 받으신 수업 자료 있죠? 수업 자료를 좀 보시면 반드시 알아야 핵심 지문이라고 돼 있는데 뭐 지문까지는 아니고 관련된 파트의 조문들을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실질적으로 출제되는 경향들을 보면 조문에 나오는 표현들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어려운 것만 찾지 마시고 이렇게 본질에 좀 초점을 둬야 된다는 생각에서 조문을 그대로 다 넣어놨어요. 일단 법률행위 파트에서는 지금 현재 보이시는 103조하고 104조 반사회적 법률행위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 실질적으로 출제되는 조문은 요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 외 추가적인 거 많고요. 103조, 104조 전부 다 절대적 무효죠. 자, 그리고 107조 비진위 표시부터 시작해서 108조 통정, 109조 착오, 110조 사기 강박까지 비통착사간 의사 표시 파트에서 주요하게 출제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103조하고 104조는 절대적 무효고요. 107조, 108조에 나오는 무효는 무슨 무효예요? 상대적 무효입니다. 상대적 무효. 그리고 109조, 110조에 나오는 취소는 상대적 취소예요. 상대적 취소. 자, 그리고 111조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는 도달 시점에서 효력이 생긴다. 확인하시고요. 112조, 113조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집 피시고요. 문제 풀어보죠. 한 개씩. 자, 1번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1번부터. 자, 다음 중 원시 취득에 속하지 않는 걸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원시 취득이 아닌 거. 자, 기역, 니은은 당연히 원시 취득이죠. 건물 신축과 취득 시효. 자, 그리고 디귿에 선점 가공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이것도 최초로 취득한 걸로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 원시적 취득. 자, 근데 리을의 상속, 요거는 승계 취득이죠. 승계 취득. 승계 취득 중에서도 이거는 포괄 승계로 봐야 되겠죠. 포괄 승계. 자, 미음에 매매나 교환으로 인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건 이전되는 거죠. 이전. 역시 승계 취득이고요. 자, 그리고 저당권 설정, 이거는 설정적 승계, 시읒의 협의 수용 같은 경우. 수용 중에서도 이렇게 협의 수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협의자가 들어가면은 법률 행위로 인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효력 자체가 매매랑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매매와 거의 흡사하다. 따라서 최초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넘겨받으면서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승계 취득입니다. 자, 그래서 원시 취득에 속하지 않는 거는 리을, 미음, 비읍, 시읒해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4번. 자, 다음 이제 뒷페이지로 가셔가지고 14페이지에서요. 3번 문제 보죠. 3번 문제. 법률 사실 연결이 잘못된 겁니다.
자, 1번의 시간의 경과는 당연히 사람의 정신작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자, 2번 선악 내부적 용태 맞습니다. 그리고 3번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죠. 최고는 의사의 통지라는 거. 의사의 통지. 자, 4번에 대리권 수여했다는 사실에 대한 통지. 이런 대부분의 통지들은 관념의 통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선점, 가공, 습득 이런 것들은 사실행위들이에요. 그냥 사실들이라는 거죠. 사실행위. 자, 그래서 요것들은 사실행위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책에서는 의사표시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땡 틀린 거죠. 5번 정답입니다. 자, 다음 오른쪽 페이지 5번도 보죠. 5번. 다음 중 준법률행위가 아닌 겁니다. 자, 기역, 니은의 선점, 습득. 자, 그리고 디귿의 점유를 취득했다는 거. 리을의 가공. 이런 것들 전부 다 사실행위들이에요. 사실행위들. 준법률행위죠. 그리고 미음의 최고도 당연히 준법률행위죠. 그 중에서도 의사의 통지. 자, 근데 비읍, 시읒, 이응에 나오는 포기, 해제, 추인 이런 것들은 다 단독행위들입니다. 단독행위는 준법률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법률행위입니다. 자, 단독행위는요 법률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준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행위. 특히 비읍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죠. 포기, 유죄포 할 때 그 포예요. 자, 그래서 준법률행위가 아닌 건 비읍, 시읒, 이응 해서 정답은 4번인 거죠. 4번.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바로 법률행위 파트로 들어갑니다. 법률행위 파트. 자, 17페이지부터 법률행위가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1번 문제 잠깐 보죠. 1번 문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겁니다.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닌 걸 찾으라는 건데, 자, 1번에 대리행위에서 대리권 존재. 대리행위가 유효가 되려면 대리권 있어야죠. 요게 유권입니다. 유권. 자, 이번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의 조건 성취. 그쵸? 조건이 성취가 돼야 효력이 생기죠. 근데 3번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죠. 이 농취증 같은 경우는 그냥 등기 서류에 불과합니다. 등기 서류. 농취증은 등기 서류에 불과할 뿐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에요. 효력 발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농취증은요. 정답 3번. 자, 4번에 내용의 적법성. 목적이 유효가 되려면 화가적 타를 갖춰야 되겠죠. 그 중에서 적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계약이 유효가 되려면 허가 받으셔야죠. 자, 다음 뒷페이지 가세요. 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자,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걸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단독행위가 아닌 것. 자, 기억에 일반 예약이라고 돼 있는데 예약은 뭐라 그랬어요? 예약은 계약이다. 자, 그리고 니은에 합의 해제라고 돼 있죠. 요것도 계약이죠. 기억하고 니은하고 전부 다 계약입니다. 자, 법정 해제, 철회, 취소, 동의, 추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단독행위들이죠. 따라서 단독행위가 아닌 건 기억, 니은 정답 2번이죠. 5번 문제 볼까요? 법률행위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기억에서 타인 소유 부동산 매매 교환 임대차는 무효다라고 돼 있는데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유효죠. 아니, 타인 물건에 대해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게 왜 유효죠? 채권행위. 예? 채권행위. 저는 기대했어요. 저는 기대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채권행위라고 하실 걸 기대했다고요. 네? 채권행위. 채권행위고 이거는 그냥 약정을 하는 거죠. 약정.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든 약정하고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처분 권한. 처분 권한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처분 권한이 필요하지 않다.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입니다.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요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맞습니까? 예, 조건 성취돼야 효력 생기죠. 자, 디귿입니다.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반드시 확정이 돼야 된다. 이 확정 같은 경우는 효력 발생 요건은 맞지만 주요하게 출제되는 판례는 한 개밖에 없었죠.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반드시 확정될 필요는 없죠. 나중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돼요? 나중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 기준이 마련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역시 이것도. 자, 리을의 사회질서 위반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맞나요?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요거는 절대적 무효거든요. 절대적 무효. 자, 미음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유효로 될 수 없다. 그죠? 근데 뭐는 가능하죠? 전환은 가능하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요, 추인을 통해서 유효가 될 수 없어요. 유효가 될 수 없음. 자, 근데 전환을 통해서, 무효행위 전환을 통해서는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자, 근데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추인 안 되고 전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특이하죠. 요 지점이. 그래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요 현재 지문 같은 경우는 맞는 말이죠. 유효로 될 수 없다. 자, 비읍 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 목적 건물이 전소가 됐다. 그 매매 계약은 무효다. 맞습니까? 이거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죠? 이거 왜 유효예요? 후발적 불능. 예? 후발적 불능이라는 거죠.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전소가 된 거죠. 후발적 불능 유효예요. 후발적 불능. 자, 근데 원시적 불능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원시적 불능. 그거는 무효죠. 모르면 안 돼요. 자, 원시적 불능은 무효입니다. 무효. 자, 그런데 후발적 불능은요. 후발적. 유효예요. 기억하세요. 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비읍 같은 경우도 틀린 지문인 거죠. 자, 따라서 옳은 것은 니은과 미음이에요. 정답 5번이죠. 자, 또 다음 페이지 문제 볼게요. 자, 7번 문제로 갑니다. 7번 문제. 자, 법률행위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를 모두 골라라. 기억. 목적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다. 맞습니까? 아니라고요. 나중에 확정시켜도 됩니다. 틀렸고. 자, 니은의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개체과가 성립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근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성립하려면은 원시적 불능이면서 무슨 불능이어야? 네? 무슨 불능이어야? 전부. 원시적 불능이면서 전부가 다 불능. 이때 적용되는 법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반대로 원시적 전부 불능이 아니라 일부 불능이다. 일부. 이러면 어떤 법리가 적용되죠? 담보 책임이에요. 수량 부족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담보 책임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지분 같은 경우는 맞는 말이고요. 디귿 당사자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다. 후발적 불능 유효라고 무효라고? 유효라고요. 유효. 리을 중간 생략 등기 반사회입니까? 반사회 아닙니다. 중간 생략 등기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죠. 왜냐하면 단속 규정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이어서 유효죠. 근데 중간 생략 등기도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죠. 어디서 하시면요? 허가구역에서. 허가구역에서 하면 무효지만 그게 아니라면 유효죠. 그리고 반사회도 아닙니다. 틀린 지문. 자, 미음의 법률행위의 반사회성, 불공정성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시점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 아닌 게 아니죠. 법률행위 성립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죠. 자, 틀렸고요. 비읍.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선의의 제3자가 당사자에게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선의 제3자가 유효라고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거든요. 맞는 것은 니은, 비읍이죠. 정답 5번이에요. 자, 8번 문제로 내려갑니다. 법률행위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관계법령에서 정한 한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입니다. 중개수수료 받으실 때 정한 법정 한도가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 받으셨네요. 이거는 단속 규정이에요, 효력 규정이에요? 네? 단속이다, 효력이다? 단속이죠, 그죠? 아니, 효력 규정이에요. 효력 규정이고 단속 아니에요, 효력 규정. 아니,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하고, 네?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하고, 이 둘의 공통점은 위반했을 때 처벌받는다. 위반했을 때 처벌받는다. 얘도 처벌받죠. 자, 근데 둘의 차이는 효력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법률행위가 무효지만, 무효. 효력 규정 위반하면 무효지만, 단속 규정은 처벌은 받지만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인 거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따라서 법규 위반으로 무효다. 맞는 지문입니까? 만약에 이게 단속 규정이면 유효다 이래야 돼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무효 맞거든요. 맞는 지문, 효력 규정. 자, 이번에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시켰다. 반사회입니까? 반사회 아닙니다. 통정허위 표시는 108조를 위반해서 무효는 맞습니다. 근데 반사회적인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의사표시 파트에서 하게 되는 108조 통정허위 표시, 108조 통정허위 표시, 그 다음에 110조에서 나오는 강박, 110조 강박, 108조 통정허위 표시. 뭐 아니면은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다운계약서, 뭐 명의신탁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개인의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약정에 불과한 것들이어서 이런 것들의 효력은 다 제각각이겠지만 이것들 전부 다 반사회적인 건 아니죠.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아닌 것들입니다. 전부 다. 자, 그래서 2번 정답이죠.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에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계약을 통해서 보험금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죠. 반사회적입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해서 급부할 것을 약정했다라고 하죠. 자, 급부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반사회적입니다. 무효. 자, 5번 나왔네요.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다 라고 해서 반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강박을 당해서 법률행위 하면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다, 무효다? 유효입니다. 유효. 유효지만 뭐를 행사할 수 있다? 취소. 취소 사유죠. 취소 사유. 그래서 취소권 행사하면 무효되는 거죠. 자, 정답 2번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이제 22페이지에 10번서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거의 이제 깔고 가는 문제입니다. 깔고 가는 문제. 틀리면 안 돼요. 반사회는. 매년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판례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판례. 판례를 분류하셔야 돼요. 분류. 판례를 분류할 때 반사회적인 거, 반사회적인 거 하고 반사회적이 아닌 거 하고 분류를 잘 하셔야 돼요. 요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선의 제3자가 보호를 못 받죠. 자, 그리고 이미 이행을 해버린 후라고 한다면은 적용되는 법리가 있죠. 그게 바로 불법 원인급여예요. 불법 원인급여와 관련된 법리들이 적용되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이 되면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다. 자, 10번부터 보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옳지 않은 거. 1번.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이거 반사회적이에요. 개인의 자유를 극심하게 제한시키고 있죠. 자, 그리고 2번 지문은 아까 봤던 거죠.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했는데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반사회적입니다. 자, 3번. 이중매매라는 걸 알고 부동산 매수한 것만으로 이 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해서 무효인 것은 아니다. 맞습니까? 이중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일단 원칙적으로 효력이 어떻게 돼요? 유효입니다. 이중매매 유효예요. 이중매매라고 하면 갑과 을 사이에서 1매매 계약이 체결됐는데 여기서 갑이 병하고 사이에서 제2매매 계약을 체결시켰다. 자, 그리고 갑은 꼭 누구한테 이전 등기 해줘요? 예외 없이 얘한테 해주죠. 그죠? 병한테. 자, 그러면 제2매수인 병에게 이전 등기가 격려됐을 때 병이 딱히 적극 가담을 하지 않은 이상은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불문하고 이거 유효죠. 선악불문하고 유효다, 유효. 자, 따라서 3번 맞는 질문. 4번. 양도소득세 회피하려고 실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했다. 이거 뭐예요? 다운계약서 쓰시는 거죠. 무효입니까? 무효 아니에요. 유효예요. 유효. 반사회 아닙니다. 4번 정답. 자, 5번입니다.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효과가 생길 수 없다. 추인을 통해서 유효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전환도 될 수 없어요. 추인 전환 다 안 됩니다. 정답 4번. 자, 11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겁니다. 1번. 위약벌. 너무 과도하죠? 반사회. 자, 이번에 도박 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했다. 금전 대여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그 동기가 현재 도박이잖아요. 그럼 반사회적이죠. 근데 이번 지문을 조금 더 완벽하게 만들려면은 이 도박과 관련해서 도박이라고 하는 지금 반사회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죠. 동기가 불법일 때는 원칙적으로는 유효죠. 동기의 불법은 반사회적이다라고 하려면은 이 동기가 뭐가 돼야 돼요?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한테 알려져야죠. 이 표현이 좀 빠져 있어서 요게 있어야 완벽해요.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질 것. 그때 무효죠, 무효. 자, 3번. 소송에서 증언 조건으로 용인되는 수준 넘는 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사회.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적극 가담을 했죠. 그러면은 바로 반사회죠. 5번은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통정 허위 표시죠. 반사회 아닙니다. 정답 5번. 정답은 5번. 자, 다음 페이지 가죠. 13번으로 오세요. 13번.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입니다. 증여의 성립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불법적 강박에 의해서 증여를 하였다. 강박이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죠. 아, 강박을 당했구나. 그러면 법률행위는 효력이 뭐구나? 효력이 유효구나, 유효. 그죠? 취소 사유죠. 반사회적입니까? 반사회 아닙니다. 반사회 아니죠. 자, 니은이요.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고 있죠.
이거 반사회예요, 아니에요? 에? 반사입니까? 이거는 만나자는 거다, 헤어지자는 거다. 에? 부첩관, 첫 관계의 종료를, 이 첫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해제 조건. 이거를 조금 풀어서 쓰면 헤어지면, 우리가 헤어지면 다시 돌려준다, 받았던 거. 요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겠다는 거는 첫 관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계약이 되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는 반사회적이죠.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합니다. 첫 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자, 디귿 양도세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한 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다운계약서죠. 반사회 아닙니다. 자, 리을은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라는 말 나오니까 당연히 반사회적이고요. 미음이요. 비자금 소극적 임치.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과 비자금을 숨기는 거는 또 다른 문제죠. 요거 반사회 아니에요? 아니죠, 반사회. 비읍. 명의신탁. 반사회 아니고요. 시읍. 중간생략 등기 유효입니다. 단속 규정. 반사회 아닙니다. 자, 이응에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제3자한테 이거를 매도시켰다라는 거죠. 이거는 반사회입니까? 반사회 아닌 겁니까? 이거는 도박빚을 진 거예요. 도박빚. 소비대차 계약이 있었고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준 거죠. 그럼 을이 채권자죠. 근데 문제는 그게 도박빚이었다는 거죠. 도박빚. 그럼 도박 채무는 갚을 의무가 있는 거 없는 거? 갚을 의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도박빚 진 것 자체가 반사회적이거든요. 무효입니다. 무효. 그리고 이미 돈이 건너가 버렸기 때문에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돼서 을도 갚으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근데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현실은 을이 갚으라고 하죠. 그래서 갑이 못 견뎌서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는,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 그러니까 대리권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을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갑의 부동산을 다른 제3자한테 처분을 하셨다는 거죠. 처분. 매각을 했다. 자,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 갑이 도박을 목적으로 돈 빌렸다. 야, 그거는 무효지. 반사회적인 거지. 근데 그 도박빚을 갚겠다고 굳이 매도할 권한을 위임한 거, 대리권을 수여한 거, 요거는 별개 사안으로 봤던 거죠. 이거는 반사회다, 반사회 아니다. 이건 반사회 아닙니다. 요게 유효라는 거예요. 대리권 준 게 유효고, 따라서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매각한 것도 유효고, 따라서 부동산은 누구 거 됐다? 병거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갑은 부동산을 찾아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응 같은 경우도 반사회가 아닙니다. 자, 반사회적인 거는 니은하고 리을이죠. 정답 2번입니다. 정답 2번. 자, 14번도 이어서 보죠.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겁니다. 1번.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반사회. 2번도 과도한 위약벌. 반사회. 자, 근데 3번에 보시면 민사사건에 관해서 체결한 성공보수약정이죠. 이건 반사회 아니죠. 반사회적인 게 되려면 성공보수약정을 무슨 사건에 대해서 하셔야 돼요? 형사사건입니다. 맞아요. 형사사건이었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 맞지만 지금은 민사기 때문에 아니죠. 3번 정답. 자, 4번 반복되고 있죠. 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반사회. 5번 보험금 부정 취득할 목적이죠. 반사회적입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다음 뒷페이지로 가서 이제 이중매매 관련된 법리들 보죠. 이중매매.
26페이지에 16번서부터 나오는 게 이중매매입니다. 자, 이중매매가 유효가 되는 경우는 그냥 매매만 체결한 경우죠.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계약 체결, 갑과 병 사이에서 매매계약 체결. 그리고 병에게 이전 등기가 격려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일단 선악 불문하고 선악을 따지지 않고 병 명의의 등기가 유효가 됩니다. 유효. 그럼 이로써 갑은 을하고 사이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부동산을 을에게 넘겨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갑의 채무가 이행불능이죠. 채무 불이행 중에서도 이행불능이다. 따라서 을은 이때 갑을 상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죠. 최고 없이 해제권 행사. 그리고 채무 불이행이 있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수반합니다.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중매매 원칙. 자, 그럼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 역시 형식은 똑같습니다. 갑과 을 사이 매매계약 체결했고 갑과 병 사이에서도 매매계약 체결 후 병에게 이전 등기가 됐는데 문제는 병이 갑의 이런 배임적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담을 한 거죠.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게 되면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절대적 무효. 병 명의 등기도 절대적 무효가 되죠. 그러면 을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을이 병 상대로 직접 말소 청구를 할 수는 없죠. 어떻게 말소 청구하셔야 돼요? 대위입니다. 대위. 갑을 대위해서 요렇게 말소 청구. 그거는 할 수 있죠. 대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직접 말소 청구는 안 되죠. 대위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을이 갑과 병의 계약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돼야 안 돼요? 채권자 취소권.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없다. 채권자 취소권이 인정되는 파트는 통정 허위 표시고 이중 매매에서는 허용되지 않죠. 주의하실 점은 을이 병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병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병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 자체가 불법이고 불법. 이 불법으로 인해서 을은 손해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손배 청구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병이 격려된 등기를 기초로 해서 딴 사람한테 팔았을 때 정한테 넘겼는데 이 정이 선의의 제3자일 때 선의의 제3자 명의 등기 유효해요, 무효해요? 네? 유효다, 무효다? 계속 무효죠. 보호 못 받습니다. 절대적 무효. 보호받지 못한다. 17번 보겠습니다. 17번. 갑소유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매매 대금을 수령했습니다. 자, 등기 격려 전에 그 사실을 잘 아는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을 하셨네요. 그 부동산을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으셨네요. 틀린 겁니다. 자, 그러면 둘째 줄에 적극 가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행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1번입니다. 을은 제3자 채권 침해를 원인으로 직접 병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맞나요? 병한테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다, 없다? 여기 써놨죠, 그죠? 자,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1번이. 예? 그러니까 1번을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러면 맞았을 텐데, 그죠? 그러면 맞췄을 텐데. 네? 표현을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추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또 흔들리죠. 아니, 이게 불법이라고. 적극 가담하신 게 불법이라고, 불법. 그러니까 불법 행위 책임을 묻는 거죠. 그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요. 손배 청구. 1번 맞습니다. 자, 2번이요. 을은
직접 제3자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가 없죠. 그죠? 이전 등기 청구를 혹은 말소 등기 청구를 하려면은 대위에서 하셔야 됩니다. 대위에서. 자, 3번입니다. 을은 갑 대위에서 병에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예, 맞죠. 자, 4번 을은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직접 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접. 자, 4번 정답. 5번 갑의 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그죠? 갑도 말소 청구를 직접 할 수 없죠.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을도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갑도 직접 말소 청구 못하고 을도 직접 말소 청구 못하고 할 수 있는 건 을이 갑을 대위하는 수밖에 없어요. 대위 말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다음 18번으로 가죠. 갑과 을 사이에서 갑 소유 토지를 을에게 이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 중도금까지 받은 후 갑은 병에게 다시 매도,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옳은 것은. 일단 18번에서는 적극 가담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죠, 유효. 요 경우입니다. 적극 가담을 하지 않으셨으면 선악불문하고 유효하게 병은 취득을 합니다. 자, 1번이요.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 체결만으로 즉시 을은 소유권 취득한다. 맞나요? 계약만 체결하면 을은 소유권 취득해요? 아니죠. 뭘 하셔야 되죠? 등기하셔야 됩니다. 등기. 그래서 1번 질문 틀렸어요. 계약 체결만으로 취득? 그건 아니죠. 자, 2번입니다. 병이 갑과 을의 매매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중매매는 무효다.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런 거 상관없죠. 병의 선악을 불문하고 일단 유효입니다. 유효. 무효가 되는 경우는 병이 뭘 하셔야 되죠? 예, 적극 가담을 해야 무효고요. 알았다라는 사정만으로는 유효죠. 유효. 2번 틀렸고. 자, 3번입니다. 병이 갑의 이 매매 행위에 대해서 적극 가담을 했을 때 계약 자유의 원칙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적극 가담하면 문제 있어요? 문제 없어요? 네? 문제 있는 거죠? 적극 가담하면요. 문제 있죠. 그래서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문제가 있어요. 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요, 문제가 생깁니다. 틀렸죠. 자, 4번.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병이 소유권 취득을 하고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까? 부동산은 누구 거 된다? 결국 병 거 되잖아요. 적극 가담 안 했으니까. 그럼 을은 부동산을 달라고 청구는 할 수 없죠. 다만 갑을 붙잡고 이렇게 해제 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정답. 5번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를 해제할 수 있다. 맞나요? 계약금 배액 주고 해제됩니까? 안 돼요? 이거 왜 안 돼요? 중도금. 그쵸? 중도금이 지급됐다고 문제에서 기술해놨죠. 중도금을 줬다는 거는 이행착수 들어간 거죠. 계약금 가지고 해제 못합니다. 틀렸죠? 4번 정답. 자, 뒤로 가서 20번 문제 보죠. 20번. 자,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받으셨습니다. 자, 등기 경료 전에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갑과 X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틀린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둘째 줄에서 역시 적극 가담이 나오고 있죠. 반사회 무효 상태입니다. 현재. 그럼 현재 소유자가 누구죠?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갑이죠. 갑. 적극 가담하면 요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현재 소유자는 갑이죠. 갑. 기읍. 을은 직접 병에게 이전 등기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하셔야 되고요. 기억 틀렸고. 자, 니은의 을은 직접 병에 대해서 불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맞죠. 디귿. 병이
을에게 소유물 인도를 청구할 때 을은 갑과 병 간의 매매가 무효임을 항변할 수 있다. 맞나요? 지금 병이 을한테 소유물 인도를 청구했다. 병이 을한테 청구를 하셨다는 거죠? 자, 그때 을은 갑과 병 간의 매매가 무효임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을이 갑하고 병하고 계약을 무효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무효는 누가 주장하죠? 예? 무효는 누가 주장한다? 누가 주장하는 거죠, 무효는요? 무효 주장은요, 누구나 하는 거죠. 누구나 주장하는 거예요, 누구나. 지금은 적극 가담이 있었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고 을이 이 무효에 대해서 야 이거 무효 아니야? 야 이거 무효네 무효. 을이 무효라고 주장을 당연히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거죠.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주장할 수 있다. 무효임을 항변한다. 항변도 내나 주장이나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주장할 수 있다. 자, 리을입니다.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죠. 이미 중도금까지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미연, 갑과 병의 매매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 병 명의의 등기는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맞나요? 예, 절대적 무효니까요. 자, 비읍. 만약 선의의 정이 X부동산 병으로부터 매수해서 이전 등기를 받으셨습니다. 정은 갑과 병의 매매 계약에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아니, 선의의 정에게 넘어가도 효력은 없습니다. 무효거든요. 자, 정명의 등기가 무효라는 것은 정이 야, 이거 유효 아니야? 유효? 정이 이걸 유효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다, 할 수 없는 거다? 예? 유효라고 주장을 할 수 없는 거죠. 왜 주장 못해요, 유효라고? 무효니까요. 무효니까 유효라고 주장을 못한다고요. 그죠? 어렵습니까? 아니, 무효니까 유효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선생님. 자, 갑이 만약에 갑은, 자, 그럼 갑은 정을 상대로 야, 이거 무효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무효니까요. 얘는 유효라고 주장 못합니다. 무효니까. 예. 자, 그래서 비읍 틀렸고요. 자, 틀린 것은 기읍, 리을, 비읍이죠. 정답 5번 되겠습니다. 5번. 자, 뒤로 갑니다. 21번으로 갑니다. 갑은 을에게 X 토지를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매도하려고 했어요. 98만 원에 매도하려고 한다라는 게 갑의 뭐죠? 갑의 의사예요. 갑의 생각. 98만 원에 팔아야지. 근데 잘못해서 89만 원으로 기재했다. 표시는 얼마로 됐다? 표시는 89만 원으로요. 이에 대해 을이 승낙했다.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서 계약 체결됐어요? 안 됐어요? 체결된 겁니까? 체결된 거죠. 얼마로 체결된 거죠, 지금? 98만 원, 89만 원. 89만 원이죠. 그럼 89만 원의 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은 무슨 해석을 하는 것이다, 현재? 규범적 해석입니다. 자, 갑의 의도는, 갑의 생각은 98만 원에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죠, 갑은. 근데 계약서를 쓰면서 표시를 할 때, 뭐 실수를 하셔가지고 89로 쓰신 거죠. 근데 을이 승낙을 했다고 나오잖아, 지문에서. 을이 승낙했다. 근데 을이 뭐에 대해서 승낙했다? 여기에 대해서 승낙했다. 표시된 것을 보고 을은 89만 원이네 이거 라고 을이 생각했다는 것이고, 이 생각에 기초해서 89만 원에 대한 을도 표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서 의사가 현재 같지가 않죠.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와 나의 생각이 다르면 자연적 해석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표시된 대로 89만 원의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규범적 해석입니다. 규범적 해석을 통해서 89만 원의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자, 이어지는 문장 계속 보겠습니다. 그 후 X 토지 시가가 158만 원으로 폭등합니다. 폭등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갑이 이거를 병한테 팔겠다고 하는 거죠. 폭등하니까 병한테 매도를 해버리고, 나쁜 놈이, 자, 병한테 매도를 해버리고, 등기도 누구한테 넘겼다고? 병한테 넘겼다고요. 그럼 이거 무슨 매매인 거죠? 이중매매인 거죠, 이중매매. 근데 이중매매가 됐다고 해도 일단 병 명의의 등기는 선악 불문하고 일단 유효죠, 유효. 적극 가담이라는 말은 안 나오고 있으니까요. 선악 불문하고 유효다. 해석의 문제하고 이중매매하고 지금 섞었죠. 이 문제가 지금. 자, 1번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을은 갑과 병 사이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 사기가 되려면 기망이 있어야 되죠. 을에 대한 기망은 없었어요. 1번 틀렸죠. 자, 2번입니다. 갑과 을 사이 매매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제곱미터당 98만 원의 성립입니까? 아니요. 89만 원의 성립이에요. 규범적 해석을 하거든요, 지금은. 자, 3번입니다. 을은 직접 병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직접 말소 청구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 어떻게 말소 청구하시라고? 대위 말소 청구하시라고. 대위. 그렇죠? 계속 반복되죠. 예. 자, 틀렸고요. 4번. 만약 갑과 을이 제곱미터당 98만 원으로 합의했는데 제곱미터당 89만 원으로 기재가 됐다면 갑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맞나요? 네. 첫째 문장에서 98만 원으로 합의하였으나 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렇다는 건 가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갑과 을 사이에서 98만 원으로 합의하였으나 라는 말이 나온다는 건 98만 원의 계약이 성립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98만 원의 계약이 성립됐다는 거는 최초 표의자 갑의 의도대로 표의자 갑이 생각했던 대로 계약이 체결된 거죠. 자연적 해석의 결과죠. 자연적 해석의 결과입니다. 내심의 의사대로 해석하는 거죠. 문제에서 나오는 것처럼 89만 원의 계약이 성립됐다면 89만 원에 표시된 대로 계약이 성립됐다면은 이거는 표의자 갑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을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이런 거는 규범적 해석이죠. 규범적 해석. 자, 그러면 자연적 해석으로 인해서 98만 원의 계약이 성립됐다는 거는 표의자가 의도하는 대로 요렇게 됐다는 거는 표의자가 의도하는 대로 표의자 의도대로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성립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표의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갑을 말하는 거예요. 갑. 표의자 갑의 의도대로 계약은 성립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갑이 야, 착오야, 착오. 착오라고 하시면서 뭐 취소하겠다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죠. 아니, 네 생각대로 됐잖아. 네 생각대로 체결이 됐는데 어떻게 그게 착오입니까? 착오 아니지. 착오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규범적 해석을 해서 89만 원의 계약이 성립됐다는 거는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표의자의 의도대로 계약이 성립한 거, 성립 안 한 거, 이런 경우죠. 이렇게 된 경우라면은 착오를 주장하시면서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건을 갖췄다면. 자, 그래서 지금 요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98만 원으로 합의라는 말 자체가 자연적 해석을 하겠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때 갑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지문입니까? 예, 맞는 지문이라는 거죠. 4번 정답입니다. 자, 5번입니다. 만약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병으로부터 선의의 정이
토지를 취득하였다. 그러면 적극 가담이니까 절대적 무효가 되고 선의의 정한테 넘어가도 무효죠. 그럼 정은 갑과 병의 유효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주장할 수 없죠. 왜 주장 못해요? 무효니까. 절대적 무효니까요. 정답 4번입니다. 자, 밑에 나오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뭐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뭐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